최동선입니다. 네, 김민규입니다. 예, 임석규입니다. 이번 2022 정시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체크할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함께 소장님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된 이제 수능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그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특히 이번에는 교차 지원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 수능의 영향으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우선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본 다음에 여러 입시 업체에서 문과와 이과, 즉 수학 과목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과 기하에 대한 1등급 2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과, 화학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비율이 전체 1등급 차지하는 비율 중에 약 한 10.5%가 나올 것 같다라고들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 선택 과목 위주인 미적분과 기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9.5%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학 선택한 인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8만 3,620명 정도인데 결시자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결시자까지 고려한다면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약 48만 명 중에서 1등급 4%잖아요. 이거 비율을 적용하면 약 한 19,000명 정도 될 텐데 이 중에서 한 10.5%가 확률과 통계 1등급 대상자라고 한다면 대략 인원이 2,000명 조금 넘는 한 어떤 입시 업체에 따라서는 2,100명 정도까지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확통 1등급 받은 학생들이 한 2,000명에서 2,100명 정도고요. 반면에 미적분 기하 1등급 비율을 한 89.5%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17,000명에서 18,0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문과 확통 20.8% 비율이면 약 한 11,000에서 12,000명 정도.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한 42,000에서 43,0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등급이 수학 나형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약 한 14,000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통 선택했을 때 비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명대 초반이고 작년 수학 가형 1등급 비율이 약 한 7,066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만 명 가까이 19,000명, 18,000명 이 정도 되는데 약 한 거의 3배 가까운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등급 비율이 이과는 좀 더 많이 생겼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폭 감소를 했는데 이 영향으로 그러니까 2등급과 3등급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본다면 확률과 통계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높은 등급 받는 인원이 굉장히 감소했다.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올해 2022학년도 주요 대학교 정시 모집 인원을 보면은 서울 상위 15개 대학 문이과 통합했을 때 대략 18,000명, 19,000명 정도 수준으로 모집 인원이 형성됩니다. 물론 수시 2월 인원은 제외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모집 인원이 대략 한 5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 한 9,000명 정도가 인문계열에서 모집을 하는데 이 9,000명 정도라고 하는 얘기는 상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한 11,000명 정도 2등급까지가 11,000명 정도 될 때 11,000명에서 12,000명 뭐 데이터에 따라서 12,000명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2등급까지가 상위 어떻게 보면은 15개 대학 딱 걸린다는 얘기고요. 인원수가 한 2,000명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과 수학으로 선택을 했을 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을 했을 때 1등급 예상 인원 약 한 18,000명 정도가 거의 다 상위 15개대 전체 모집 인원에 육박한다라고 봤을 때 자연계열의 상위권 인원들이 대거 문과 쪽으로 인문계열로
지원해도 지원을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 비율이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경쟁률까지 좀 고려하면서 특히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 고려를 하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생각이 만약에 이제 정시 지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과 미적분 기하를 선택했던 친구들은 작년 같으면 수학 가형을 응시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적 기하로 1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사실 작년 같으면 1등급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작년 입결, 이과 20계열 입결 기준으로 보다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약간 이게 지원 면에서 착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을 되게 잘 본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문과 애들이 깔아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만약에 여차해서 그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과 친구들도 자연계열이 데미지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많이 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영상 때 보면은 약대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자연계열 상위권 친구들이 어떤 등급 컷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1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폐단이 가장 불쌍한 게 일단 문과의 친구들이 올해 수학을 2등급을 맞더라도 작년 같았으면 1등급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 같았으면 1등급이었을 텐데 올해 합쳐지면서 2등급을 맞은 거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 작년 같았으면 2등급 맞았을 친구가 올해 1등급 같은 된 경우 거죠. 1등급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지랄인 게 백분위가 무너졌어요. 백분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5월 1등급이면 어디를 가고 뭐 1례 1, 2면 뭐 성균관대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싹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모른다라는 게 이건 실체점 결과가 나와도 사실 그쵸. 여전히 혼란일 거고. 혼란이죠. 네. 근데 예측은 문과가 아무래도 수학 때문에 최저 충족이 좀 힘들어진 부분 때문에 문과 모집 단위가 수시 2월이 좀 더 늘어나고 그렇죠. 이과 모집 단위는 수시 2월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이과 친구들이 문과를 쓸 거냐? 그러니까 쓴다면 어느 대학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미적 기하는 표점이 당연히 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확통보다 높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국영 탐에서도 과연 이게 상위권 뭐 예를 들어서 연고대나 서성한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받쳐주는 이과 애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확통에 비해서 좀 더 표점을 잘 받은 애들인지 이거에 따라서 또 분산이 될 그리고 수가 또 한 있을 것 가지가 같아요. 뭐냐면 영어 지금 예측하기로는 1등급 비율이 6에서 7% 정도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만약에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1등급에 영어가 1등급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넓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조금 등급이 많이 밀리고 그 다음에 영어도 2등급이 나오는 순간 국어하고 탐구를 잘 봤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원 전략을 잡기가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자연계열 학생이 등급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인문계열은 올해 정말 힘든 정시 입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를 가겠다라는 게 완전 무너진 해죠 올해가. 학교 선생님들도 상당히 힘드실 거고. 정시에서는 이과가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머리는 더 아플 수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배치표상으로 한 2칸 정도 학교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과 지원을 저는 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한 다음에 학교 일단은 입학을 해서 복수전공이나 이과 쪽으로 전과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저는 아마 상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고 이과 애들 특정 대학 모집단이 또 쏠려갖고 또 이과 애들끼리 문과 모집단위에서 막 치고받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서강대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교차 지원 이슈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의 정시 분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